자, 지금부터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하고 FC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 보면 단어가 나와 있듯이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 즉 데이터가 송방향으로만, 이쪽 화살표를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어떤 RNN 알고리즘처럼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요 피드라는 의미는 요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 요 층에 요걸 층이라고 합니다. 요 하나하나를 요 뉴런들이 있는, 즉 노드들이 있는, 얘를 노드 혹은 뉴런이라고 하는데, 노드들이 있는 이런 층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넣어주는데, 요 넣어주는 걸 우리가 피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피드를 하면, 요 피드된 데이터가 포워드 방향, 요 한쪽 방향으로만, 순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바로 인공신경망이죠. 즉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해서 어떤 그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FC 레이어라고 있는데, 요거는 층입니다. 층. FC 레이어. 자, 요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층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요 처음 순방향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갈 때 요 처음에 위치한 요 층을 입력층이라고 부릅니다. 입력층이라고 부르고, 자, 요 맨 끝에 있는 층을 출력층이라고 부릅니다. 출력층이라고 부르고, 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층을 우리가 보통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은닉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층을 구성하는 하나의 층이 바로 FC 레이어입니다. FC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풀 이름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즉 각 층의 이런 노드 뉴런들이 다음 층의 노드 뉴런과 서로 다 모두 연결돼 있다. 풀리 완전하게 모두 다 연결돼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라는 의미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피드포드를 뉴럴 네트워크를 요걸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건물을 구성하는 층이 바로 하나의 층이 FC 레이어, 바로 여기 레이어는 층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층이 FC 레이어다. 자, 그래서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FC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 구성은 입력층, 출력층, 그리고 그 사이에 은닉층. 이때 이 사이에 두는 은닉층의 역할은 뭐냐? 요 바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해내는, 특징을 갖다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은닉층의 개수는, 은닉층의 개수는, 본인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은닉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세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10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은닉층의 요 노드 수도 바로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거를 노드 수를 몇 개로 할 거야. 뭐 3개로 할 거야.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3개로 했죠. 4개로 할 거야. 10개로 할 거야. 64개로 할 거야. 256개로 할 거야. 이런 은닉층의 노드 수도 역시 우리 사람들이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입력층이나 출력층은 어떻게 정하느냐? 요거는 노드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노드 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요걸 지운 상태에서 깔끔하게 지우고요. 자, 은닉층이나 출력층의 노드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은닉층이나 요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자, 이렇게 결정됩니다. 요게 입력층이라 그랬죠? 요 앞에 게 입력층. 자, 입력층의 노드 수는 여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관측치가 있다고 합시다. 관측치가. 자, 가장 쉽게 이해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정도만 할까요? 자, 여기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키가 있고요. 키를 예측하는 거로 할까요? 키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고 몸무게가 있고요. 몸무게. 그리고 나이, 몸무게. 그리고 또 키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 몸무게, 그리고 나이, 몸무게, 저 성별이라고 할까요? 자, 성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나이가 20살이 있고요. 몸무게가 80kg가 있고요. 그리고 성별은 여자. 여자는 일로 할게요. 그랬더니 키가 한 100, 요즘 학생들은 키가 크니까요. 170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30살이 있고요. 몸무게는 60이 있고요. 얘는 남자. 그리고 키는 17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0살이 있고요. 몸무게는 20kg이고요. 그리고 성별은 여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키가 13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준비가 됐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요 키에 대한 거를 좀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나이, 그리고 여기 몸무게, 그리고 여기 성별. 요 성별이 주어졌을 때, 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키가 얼마일까요? 라는, 그런 예측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나이, 몸무게, 성별, 요런 걸 우리가 보통 피처라고 부릅니다. 피처. 영어로는 피처. 요 피처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피처라고 부르는데 이 입력층의 노드 수는 바로 이 피처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피처가 지금 3개가 되죠. 그래서 노드는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이렇게 3개가 되고요. 얘는 당연히 이 그림에는 이 노드는 없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출력층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출력층의 노드 수는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의 값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연속적인 실수값을 뭐
그 다음 키가 뭐 182.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92점 얼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72점 얼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값이 이렇게 하나를 예측할 때 어떤 특정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라고 합니다. 회귀 문제라고 하는데 요 리그레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통 회귀 문제, 한글로는 회귀 문제, 그 다음에 영어로는 리그레션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리그레션 문제일 때는 무조건 출력축의 노드수가 하나입니다. 리그레션 문제일 때는 출력축의 노드수가 하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컴퓨터가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하고 이제 코드로 실제로 구현을 할 건데 자,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쯤에 자, 요거 잘못 그렸죠?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 이제 입력층은 값을 피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피드를 합니다. 자, 여기 아까쯤에 20살이라 그랬죠? 20살. 그리고 여기는 뭐 몸무게가 기억이 안 나네요. 80. 자, 그 다음에 성별이 1이라 그랬죠? 자, 여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여기 각 이걸 입력층이라고 그래요. 입력층은 여기 입력층은 자, 요 피드된 값을 피드된 데이터를 그대로 다음 층으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보내는데 여기 연결된 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웨이트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웨이트 커넥션. 웨이트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weight 가중치라고 그러죠. W-E-I-G-H-T T가 빠졌죠. 스페링이 틀렸네요. 자, weight connec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중치를 다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가중치를 0.12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0.13 하고 여기는 0.15 이렇게 보여있고 여기는 뭐 0.21 뭐 여기는 0.23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다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럼 가중치를 다 부여를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 여기에 0.12였죠? 0.12 곱하기 20 플러스 또 요 화살표를 봐야죠. 선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0.1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의 가중치 값을 0.11 곱하기 80 더하기 또 요 선이 이렇게 가죠. 요거 0.13이라고 하겠습니다. 0.13 곱하기 0.13 곱하기 1이 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선형외기 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 요 피드한 데이터를 x라고 하고 x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요 벡터로 표현하면 20, 80,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보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3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역시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얘는 3행 3열짜리 W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W 요거 곱하기 내적한다고 합니다. 요거 내적은 선형 대수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행렬이 어떻게 됩니까? 3
콤마죠. 콤마인데 요 3행 1열로 행렬로 변환이 되고 곱하기 자 3행 3열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WX가 되는 거죠. WX 반대로 그러면 얘는 1행 3열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내적이 되니까 자 그래서 1행 3열 그래서 요거 지워주면 계산해 보면 결과는 1행 3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 요것만 곱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편향이라 그래서 여기 편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편향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y는 3x 플러스 1을 생각해 보시면 자 요걸 우리가 그때는 절편이라고 불렀고 학교에서는 요거를 기울기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W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게 W 요게 데이터 X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절편이라고 했는데 요걸 B에 해당하는 겁니다. B 자 그래서 요걸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도 요걸 이제 편향 B라고 하면 요렇게 얘도 다 각 층의 노드와 연결시킵니다. 자 그래서 각각 플러스 B가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럼 요 더해진 값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은닉층에서는 여기 활성화 함수 인간의 뉴런처럼 그 신호의 세계가 활성화가 돼야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듯이 활성화를 위한 함수를 하나 둡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요 값을 통과시키는 함수를 하나 둡니다. 자 그래서 요 함수를 통과시킨 값 예를 들어서 wx 값 플러스 b 값을 요 함수를 통과를 시키면 이게 z라고 하면 z1 여기는 z2 여기는 z3라고 하면 여기에도 역시 가중치가 하나씩 있습니다. 뭐 여기 1.2라고 할까요? 여기는 1.3으로 하고 1.4로 하면 이렇게 또 z1 곱하기 1.2 플러스 z2 곱하기 1.7 플러스 z3 곱하기 1.4고요. 역시 여기 편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향의 이 웨이트 커넥션의 가중치는 무조건 1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이라고 하면 플러스 3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요 값은 요걸 계산하면 요게 바로 예측값입니다. 요게 최종 예측값이고 이렇게 회귀 문제, 즉 하나의 특정 값을 예측하는 문제는 여기에 이런 활성화 함수 내가 그렸지만 사실은 이런 활성화 함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값을 예측합니다. 회귀 문제 같은 경우 자, 값을 예측하는데 자, 이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그러면 이 W하고 B는 어떻게 정하느냐? 일단은 처음에는 랜덤하게 정합니다. 처음에는 W와 B의 값을 랜덤하게 정합니다. 숫자가 랜덤이다 이거죠. 랜덤하게 정하고 그 랜덤하게 정해진 값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요 W와 B를 업데이트합니다.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요거를 이제 선형회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서 자 그러면 선형회기를 먼저 한 다음에 요 선형회기를 배우고 나서 이걸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W와 B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